그 회사의 인터뷰를 볼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다 통과가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커리어 엑셀러레이터로 일하고 있는 김나희입니다. 저는 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성장의 엑셀을 밟아드리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대1로 뵌 분들이 한 2~3천 명 이제 되는 것 같고, 세미나에서 뵌 분들은 수십만 명까지 되는 것 같고요. 대기업, 스타트업, 외국계, 또 전문직으로 일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나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더 잘,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엑셀을 밟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누구든지 다 강점이 있다, 누구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원하는 곳에서 해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을 하다가 남들이 좋다고 하는 회사, 사실 제가 다니는 회사들을 보면 소위 말해서 명함빨은 되게 화려해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쉽게 찾지 못했고, 어떤 회사에 가는 것이 나의 일을 다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어떤 회사에 가고 싶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 어떤 회사에 간다고 해서, 어떤 직무를 한다고 해서 나의 일이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고민을 좀 뒤늦게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JP모건에 가는 것, 혹은 뭐 요즘에 네카라 쿠베라고 말하는 곳에 가는 것, 삼성전자에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살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관찰하라 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나를 관찰하기보다는 남을 더 많이 관찰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나,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했다라고 하면 기뻐하실까, 어떤 회사를 가면 내가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어떤 일에 마음이 가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해본 삽질은 뭐고 덕질은 뭐고, 나만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해 보는 것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고민의 과정 없이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커리어 사춘기를 겪게 됐었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나와 마켓, 시장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보는 거는 중요한데, 우리는 중심을 주어를 자꾸 나로 두지 않고 타인에게 두는 경우가 많아서 주어를 나로 두는 연습을 해보는 게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삽질을 되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삽질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일의 결과가 사실 더 중요하고, 일을 잘 해내야만 하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일이 다 삽질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삽질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삽질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시다 보면 거기에서 분명히 일관된 맥락의 키워드가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를 관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를 관찰하신 다음에는 마켓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레퍼런스로 한번 리서치해 보시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있거든요.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나는 브랜딩이나 마케팅을 하고 싶다. 그거 되게 잘하고 있는 회사나 사람이 있을 거고, 콘텐츠 기획이나 이쪽을 하고 싶은데,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되게 잘하는 회사나 사람이 있을 거고, IT 개발하고 싶은데,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싶은데 잘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잘하는 곳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를 좀 더 드릴다운해서 깊게 리서치를 해봐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그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시장이 어떤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어딘가로 이직하고 싶다, 혹은 취업하고 싶다라고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관심 있는 시장이 어딘지, 관심 있는 일이 어딘지, 그 일을 제일 잘하는 플레이어가 누군지 찾아보셔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시장에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누가 1등이고
누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누가 도미넌트 플레이어인지 찾아봐라 라는 과제들을 드리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회사의 연봉, 회사의 네임밸류, 회사의 워라밸을 보고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당신은 더 좋은 회사를 다닐 자격이 있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에게나 다 좋은 회사는 저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개개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으려면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도 보셔야 하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좀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을 할 때 더 이상 회사가 돈을 버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우리가 사실 금방 알죠? 그런 회사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일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 일을 잘 하기도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미션이나 비전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비슷한가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일을 한다는 것,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연애하고 되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유연애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결혼이라고 자꾸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하고 바로 결혼해야지 저 여자하고 저 남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남자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여자가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나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연애도 못 하잖아요. 회사하고 나도 사실 그런 상태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게 자유연애가 되려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과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비슷해야 하는 거죠. 그 가치관이 비슷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미션과 비전을 그런 측면에서 하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세요. 회사의 사업보고서, IR 자료, 재무제표하고 친해지실 것.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같은 숫자들을 좀 봐보시고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 돈을 벌면 어디에서 벌고 있는지 봐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성장하고 싶으니까 성장하고 싶은데 회사가 막 이렇게 꼬꾸라지는 회사를 들어가요. 그러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도 사실 좋지 않고 그런 회사들은 힘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많은 곳에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성을 봐야 하고 그러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실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회사가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벌고 있고 주요 클라이언트가 누구고 고객이 누구고 핵심 활동이 누구고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하게 되는 일이 그 일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지를 아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일단 필요하고요. 그 회사의 인터뷰를 볼 때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아마 다 통과가 되실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우리 여러분들은 다 중요한 일이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이 회사의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느 정도 좀 보여요. 내가 예를 들어서 UX 디자이너다라고 하면 그 UX 디자이너 일을 토스에 가서 하는 것과 삼성생명 같은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일하는 성격이 되게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도 비즈니스 모델도 봐야 되고 직무 기술서도 봐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게 회사의 연봉이 어떻다, 얼마를 준단다, 5시, 6시에 칼퇴근을 한단다를 보는 것보다 내가 성장하고 싶고 더 재밌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자 디자이너가 아니면 뭔가 다 전문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되게 걱정하는 요즘에 다 개발자 하는데 데이터 하는데 그럼 나도 뭔가 데이터 애널리스트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개발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요구 역량이나 핵심 스킬이 무엇인지는 잘 아셔야 하지만 이런 어떤 직무들이 뜬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좋아서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솔직히 붙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는
그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가 꽂혀 들어가는 것들을 잘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하는 거를 잘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잘하는 거를 되게 잘하게 만드는 것, 내가 잘 아는 것들을 더 잘 알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좋아하고 되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떤 것까지를 되게 깊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럼 아는 게 되게 많아져요. 네, 저는 나만의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깊게, 내가 좀 잘 안다 싶은 것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만 하셔도 좋지 않을까. 답을 자꾸 남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일을 되게 재밌게 하려는 분들 하고 일할 때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일을 재밌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를 살펴보면 나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요.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저는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고민보다 고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이렇게 너무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저 실행해보는 사람들, 아 이거 재밌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돈이나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기보다 일단 나를 먼저 던지는 사람들이 되게 매력있고, 그런 분들이랑 일할 때 굉장히 재밌고 좋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분들 되게 좋아해요.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거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아 그걸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그리고 자기 색깔이 명확한 분들, 그게 기준하고 사실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기준과 색깔이 있는 게 아집이나 고집하고는 저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가진 각자의 색깔을 어떻게 만들어서, 색깔을 잘못 섞으면 검은 색깔 흙탕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각각의 색깔들이 되게 선명하게 있을 때 더 예쁜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이직의 타이밍이 있나요? 뭔가 3년 차에서 한 7년 차 사이가 제일 이직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고, 그래도 회사에서 1년은 버텨야 하지 않나요? 요새 뭐죠? 그 내일 채용 공제인가? 그것 때문에도 또 2년은 무조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이야기들 저 되게 많이 듣는데, 현실적인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직의 타이밍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이 사이클이 어떠냐를 보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있는 회사의 사이클이 어떠냐를 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내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서 성장한다고 느낀다면, 뭔가 6년 차가 됐다고 해서 10년 차가 됐다고 해서 남들 다 이직하는데 나도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다. 예전에 저한테 오셨던 분이 이 질문을 그대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회사 괜찮대요. 그럭저럭 다 괜찮은데 다 이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나 여기 있다가 고인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가 지금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도 봐보시고,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도 봐보시고 그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었고, 내가 만약에 이직을 할 거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떤 경험을 얻고자 하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의 경험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경험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 회사에 가서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뭐 3년 차에 움직이는 거, 4년 차에 움직이는 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좀 일을 오래 하신 분들은 내가 너무 일을 한 지 오래돼서, 나이가 많아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이직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 나이 또래가 근데 29, 34, 39이에요. 근데 이 나이가 절대적으로 진짜 나이가 많은 나이냐? 제가 그저께 대학원에서 만난 분이 저한테 나이가 너무 많아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9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럼 나는 나가 죽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되게 많은 경우에 나의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스스로 나의 리밋을 정해버리고 여기 더 이상으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애쓴 시간은 사실 다 어떻게든지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언제 가는 게 최적의 타이밍일까? 내 나이가 이래도 정말 괜찮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 그거는 다 남들의 기준이잖아요. 남들이 그때쯤이 괜찮대 라고 말하는 카더라지 아무 정보도 정확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쌓고 싶은 경험이 무엇인가, 그리고 좀 더 우리 회사와 내가 가고자 하는 산업이나 회사를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 여기에서 내가 지금 진짜 나가도 될까? 이런 것들 좀 객관적으로 보시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게 있어야지 가서 후회하지 않아요. 일을 잘한다는 것보다는 나만의 탁월성을 계속해서 생각하시면서 일을 재밌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나의 성장과 일을 하는 의미, 재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이미 애쓰고 있고 앞으로도 애를 쓰실 거고, 그런 나의 노력과 시간, 에너지에 대해서 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누구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나가 조금 더 나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하루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